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한 지 이제 3개월 차 들어선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사실 실감이 잘 안 나네요. 워낙 짧게 살아서 그런가? 그냥 꿈에서 깬 듯한 느낌이에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혼한 지 한 달 되어서 시댁이 저에게 11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혼했어요. 시댁이 돈 없는 집안인 줄 알고 결혼은 했지만 이 정도로 막장으로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제 월급의 10%를 떼어 다달이 시댁에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결혼 생각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워낙 제 결혼에 적극적이라 선도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 상대 입장에서도 제가 별로일 순 있겠지만 돈 많은 집 아들들은 전부 기고만장하고 제 얘기보다는 자기 얘기하는데 바빠서 공감 능력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직장에서 일하며 만난 소위 엘리트 남자들에게도 실망을 많이 했기에 저는 결혼 생각마저 없어지던 차였습니다. 돈이 없어도 좋으니 순수하게 저만 좋아해주고 성실하기만 하면 된다는 제 조건은 솔직히 소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이대로 비혼 선언하고 혼자 살까봐 마음을 많이 쓰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우리 부모님 나이대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결혼 안 하면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혼자 살며 나이 먹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결혼을 하라고, 결혼하기만 하면 경기도 신도시에 아파트도 얻어준다는 그런 달콤한 이야기를 하시며 회유하곤 하셨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영 결혼에 관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짧은 연애만 하다 보니 어느새 나이 30이 되었습니다. 친한 친구들 역시 비혼주의가 많은 까닭에 저는 그닥 외로움과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제 생활에 만족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다 정말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일하다가 만난 사람인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첫눈에 반한다는 걸 믿게 해준 사람이었어요. 서로가 운명이긴 했는지 서로 보자마자 끌렸고 바로 연애했습니다.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제가 우선이었고 늘 존중받으며 연애했기에 행복했습니다. 공공기관 다니는 사람이었고 학벌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대학 졸업하고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했는데 부모님이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셨고 또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약간 등 떠밀리듯 들어가게 된 직장이라더군요. 이해가 잘 가지 않았지만 집집마다 사정은 다 다르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1년 정도 사귀었죠. 사귀면서 정은 들대로 다 들어버렸고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시댁은 지방에 있는 1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계셨고 남편한테는 여동생이 둘 있습니다. 한 명은 국가고시 붙어서 보건계열 쪽에서 일하고 있고 막내 신우는 백수예요. 시아버지는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시다 명예퇴직하셨고 시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셨는데 아버님이 사기를 당해 모은 돈을 몽땅 잃으셨다네요. 그래서 매달 받는 200만 원 남짓한 월급으로 생활하셔야 했는데 막내 신우가 백수이다 보니 그쪽으로 돈이 좀 많이 들어가나 보더라고요. 막내 신우가 카페를 차리고 싶어 해서 없는 살림에 돈 대줘서 가게도 차려줬는데 쫄딱 말아먹고 그 다음엔 쇼핑몰을 하겠다고 동대문에서 옷을 잔뜩 떼왔나 봐요. 그런데 그것도 좀 하다 말아서 시댁 작은 방은 아예 옷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쭉 백수로 지내고 있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여행도 가고 옷도 사입고 명품 가방도 사겠다고 부모님을 엄청 조른다더군요. 그걸 다 들어주는 시부모님도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렇게 쓸 돈도 없는데 자꾸 돈이 나가니 궁핍해졌고 어머님이 아는 사람에게 농산물을 좀 떼다가 시장에 가서 파는 형식으로 소일거리를 하시는데 매번 시장에 가시는 것도 아니고 날씨 흐리면 안 가시고 좀 피곤하면 안 가시고 그런 식으로 그냥 한 달에 서너 번 장에서 판매하시는 게 다이기 때문에 시부모님 두 분이 한 달에 쓰실 수 있는 현금이랄 것은 40에서 50만 원 정도뿐입니다. 그나마 둘째 신우랑 제 남편이 한 달에 50만 원씩 보내드리는 거 보태서 생활하셨고요. 결혼 전 그 얘기 듣고 나니 여간 착잡한 게 아니더군요. 전 남편 월급은 400만 원 전후고 제 월급은 650만 원 전후입니다. 제가 남편보다 조금 더 잘 벌었어요. 둘이 합치면 월 소득 1000만 원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결혼한다면 시댁에 다달이 얼마씩 드리는 게 그렇게 부담은 안 되지만은 평생을 그렇게 부양해야 한다는 게 걸리더군요. 저희 친정은 아버지가 장교 출신이시고 다달이 연금 받으십니다. 친정 어머니는 저희 남매 정성으로 다 키우시고 막내인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좀 쉬실 법도 한데 흘러가는 시간 아깝다며 항상 알바하시며 사셨고요. 혹여라도 자식들한테 금전적으로 부담 줄까 항상 걱정하셨고 저희한테 조금이라도 더 남겨두고 세상 떠나겠다 하시며 돈도 부지런히 모으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성실한 부모님들 덕분에 저도 제가 해야 할 일에 게을러 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제가 자라난 환경은 이러하기 때문에 솔직히 결혼할 사람 집안 분위기가 충격적이더라고요. 친정에서도 반대했습니다. 깨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라고. 정이 더 깊어지기 전에 헤어지길 바라셨지만 내심 이 사람 놓치면 제가 평생 독신으로 살까봐 모순적인 걱정을 하셨어요. 게다가 전 남편이 엄청나게 매달렸습니다. 결혼만 하면 시댁이랑 왕래 없도록 하고 한 달에 50만 원씩 드려야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이상 요구하시는 건 자기가 칼같이 자르겠다고 하더군요. 아예 각서까지 써가면서 제 부담을 어떻게든 줄여보겠다고 노력하는데 참 부모를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본인 가정 사정 때문에 좋아하는 여자를 포기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그 남자한테 연민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랑보다 무서운 건 연민이라고 하잖아요. 결혼 전 제가 딱 그랬습니다. 뭐에 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 남편이 안쓰러워 보였고 또 내가 많이 사랑하니까 시댁의 부족함도 어느 정도 제가 커버해 줄 거라 자신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양가 식사도 했고 상견례까지 했지만 시댁의 이상한 점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다 잘 웃고 예의 바르시더라고요. 막내 신우도 조용조용하게 있었고요. 전혀 문제될 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둘째 신우랑 결혼 전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데 2번이나 거절당했고 상견례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못 박아서 결국 결혼식 날에 처음으로 본 게 특이점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친정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경기도 신도시 전셋집에서 신혼 살림을 꾸렸습니다. 시댁에서 받은 것은 금목걸이 하나였는데 저희 부모님도 사위한테 시계 하나 해주셨어요. 결혼 비용이란 가전 가구는 저랑 남편이 모은 돈으로 해서 들어왔고요. 총 3천만 원 정도 든 것 같네요. 친정에서 집을 도와주셔서 다행이었죠. 행복했고 모든 것에 만족했어요. 시댁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어쨌든 월 50만 원씩 세금 내듯 꼬박꼬박 이체해야 했는데 그건 제가 신경 쓰지 않도록 남편이 알아서 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신혼부부처럼 꿀 떨어지며 살았습니다. 정확히 딱 한 달만요.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그 전에 안부 전화로 2번 연락드리긴 했는데 어머님한테 먼저 전화가 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무튼 반갑게 받았는데 어머님 말투가 좀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새아가 우리 아들한테 50만 원 잘 받았다고 전해다오. 아, 네. 어제 이체해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아들이 결혼도 했는데 이전처럼 50만 원 똑같이 받는 건 좀 그런 것 같아. 내가 말은 안 하려 했지만 너희 시아버지도 불만이 좀 있으시더라고. 내가 그래도 며느리 생각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는 했는데 혹시 다음 달도 50만 원만 보낼 생각이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사실 내가 우리 아들 월급은 빤하게 알고 있지만 우리 며느리는 다달이 얼마 받는지도 모르고 결혼을 시켰잖니. 근데 우리 막내딸이 지 올케 언니 회사를 검색해서 연봉을 알아왔더라고. 그래서 계산해보니 우리 아들보다 200만 원은 훨씬 버는 것 같은데 왜 한 달에 50만 원만 보내는지 이해가 안 가서 말이야. 아, 어머님, 돈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제가 남편이랑 상의를 좀 해서. 상의할 게 뭐 있니? 너도 우리 집 가족이 됐으니까 좀 마음을 넓게 먹으면 될 일이지.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그 말에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자 마음에 안 든다는 듯 혀를 한번 차시더니 현명하게 잘 생각하라고 한마디 하시곤 끊으셨어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결혼한 지 이제 한 달 됐는데
시댁 용돈 올려달라고 저한테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락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물론 시댁 가족들이 아프거나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가 큰돈 보태드릴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 거 감안 안 하고 결혼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버젓이 일할 수 있는 시댁 식구들인데 벌써부터 저희가 드리는 용돈으로 생활하시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바로 전화해서 화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이런 전화가 왔다고요. 결혼 전 저에게 각서까지 써주며 시댁의 돈 문제로 저까지 신경 쓰게 할 일 없을 거라고 안심시켜줬던 남편이라 저는 당연히 남편이 많이 당황해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아, 그래? 얼마를 더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라고 하며 무덤덤해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문제냐고 결혼하자마자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용돈 더 올려달라고 연락하시는 게 말이 되냐고 길길이 날뛰며 화냈더니 그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오히려 덤덤해 하더라고요. 자기, 왜 그래? 시어머니가 전화 좀 할 수도 있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라고 하면서 제 복장을 더 터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엄청 싸웠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꺼낼 수도 있다. 싫으면 제가 거절하면 그만인 거다. 라는 입장이고 저는 그런 얘기를 꺼내신 것 자체가 불쾌하다. 아직 일하실 수 있고 막내 신우도 어린데 왜 일을 안 하고 벌써부터 우리한테 기대려 하시냐. 그리고 문제의 포인트를 모르는 남편한테 더 화가 난다고 했어요. 말을 아무리 해도 남편은 그냥 싫다고 하면 되는 거. 제가 날선 반응을 보인다고 오히려 화를 내길래 제가 결혼 전 남편이 썼던 각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봐, 시댁에서 돈 가지고 얘기 꺼내면 당신이 막아주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뭐? 나더러 그냥 싫다고 말하면 그만이라고? 라고 하니 남편이 각서를 흑끝 보고 당황해 하더군요. 그러더니 본인이 알아서 본가에 얘기할 테니 저더러 신경 끄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너무 화가 났지만 남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이번엔 막내 신우한테 전화가 왔어요. 새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둘이 돈도 많이 벌면서 어떻게 그렇게 짜게 구세요? 우리 생각은 안 하시는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아가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짜고짜 이렇게 화부터 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언니가 예의를 안 지키니까 그렇죠. 그렇게 벌어서 언니랑 오빠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우리 집에 용돈 더 보태주는 거 싫다고 했다면서요. 오빠가 엄마한테 전화했다고 들었어요. 우리 엄마 엄청 열받았는데 새언니 어떡해요? 이제 우리 집 오면 큰일 났다.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제 얼굴이 달아오르는 게 느껴지더군요. 점잖고 조용하던 막내 신우는 언제 그랬냐는 듯 비아냥대며 전화로 저를 조롱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결혼한 지 한 달 좀 넘어서 이런 얘기 드리기 저도 참 그런데요. 먼저 시작하셨으니 얘기할게요. 일하실 수 있잖아요. 당장 취업하기가 어려우면 알바라도 하면서 딸 수 있는 자격증 공부하고 그러면서 미래 준비하세요. 그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학원비도 내드릴 수 있고요. 언제까지 큰오빠랑 둘째 언니가 보내주는 용돈으로 생활하려 하세요? 시댁에서 무슨 일 있으면 물론 저희가 보태드릴 수는 있어요. 운동도 다닌다던데 그 힘으로 일하셔야죠. 언니가 뭘 한다고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난리예요. 올케가 이렇게 꼰대일 줄은 몰랐네. 우리 엄마한테 그대로 말해줄게요. 어디 어떻게 되나. 내가 그래도 새 가족 생긴다고 해서 웬만하면 성질 참고 살려고 했는데 언니가 지금 사람 잘못 건드린 거예요. 라고 하더니 막내 신우가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진짜 제가 무슨 일을 당한 건지 어안이 벙벙 하더군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세아가, 너 선 넘었다. 올케가 어떻게 신우한테 조언을 할 수가 있어. 아직 가족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서로 정부쳐도 모자랄 판에 1억이야? 어머님, 막내 아가씨가 먼저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무리 그래도 나이 많은 새아가가 참아야지. 안 그러니? 내가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 줄게. 나는 우리 며느리가 경솔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한다. 네 신우한테 사과하고 좋게 좋게 풀자. 응? 하며 제가 막내 신우에게 사과하길 종용하시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니 한숨만 쉴 뿐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제가 번번이 시댁에 맞서 거절하고 싸우라고 하더군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제 와서 나 몰라라 배째라 모드인 남편한테도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각서를 다시 한번 보여주며 상기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리에 있어야 할 각서가 안 보이더군요. 아무리 뒤져도 없길래 남편한테 물어보니 자기가 찢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걸 왜 찢어? 당신 미쳤어? 어차피 결혼 전 얘기고 그 각서 의미 없는 거 알잖아. 뭐하러 자꾸 들이대려고 그래. 나는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해. 아무튼 당신 뜻은 우리 집에 돈 더 주기 싫다는 거잖아. 그럼 그런 얘기를 우리 집에다 직접 하라고. 그러면 해결된다니까? 진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더니 당신이 딱 그 짝이네. 결혼 전에는 나 놓칠까봐 각서까지 써가며 달래더니 이제 와서는 뭐? 나더러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이라서 그래. 그리고 당신도 우리 집에 돈 더 주기 싫어하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 됐다. 그래. 내가 시댁에다 말할게. 됐지? 라고 하고 저는 바로 시어머니께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말하라기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너무 기분 상해 듣지 마시라고 운을 띄운 다음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은 더 드리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명절이나 어버이날에 용돈은 잘 챙겨 드릴 수 있지만 다달이 드리는 건 제가 시댁 사정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못 드리겠다고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친정에서 마련해 주신 전세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려면 돈을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웬일로 그러냐? 그래, 잘 알겠다. 네가 그 일로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있었는지는 몰랐다. 우리가 돈이 별로 없어서 미안하구나. 우리 아들이랑 싸웠니? 다 우리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 라고 하시며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씩씩거리며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속이 시원해? 돈 없어서 미안하다고 사과 받으니까 좋냐고! 하면서 나가더군요. 진짜 한순간에 저만 나쁜 년이 된 듯한 분위기에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얼얼하더군요.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는 게 아닌데 뭔가 잘못되어 가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게 그때부터 느껴졌습니다. 남편이랑은 그날 이후로 완전 틀어졌고 아침 저녁으로 집에서 잠깐 마주칠 뿐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대로 이혼을 해야 하나 생각이 들어 너무 우울하더군요. 그러던 와중 시댁에서 마지막 폭탄을 안겨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11조 언급인데요.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제 걱정부터 하시며 우리 아들이랑 싸웠지? 신경 많이 썼을 텐데 괜찮니? 그래, 신혼 때는 원래 박 터지게 싸우는 거다. 평생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결혼한다고 한순간에 마음이 맞는 것도 아니고 의견을 하나로 하는 것도 아마 참 어려울 거야. 라고 하시더니 이윽고 그래, 네 뜻이 뭔지는 알겠다. 그런데 우리 막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몸이 영 안 좋아. 그래서 일을 잘 못하는 거고 나가서 일했다가 괜히 병이라도 얻어오면 니들한테 부담만 되지 않겠니?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시더군요. 어쨌든 본인들은 일하기 싫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내가 결혼 전에 못 물어봤는데 너 혹시 종교 있니? 라고 하시길래 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너 11조라는 거 들어는 봤지?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하잖아.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10분의 1 정도 매달 교회에 헌납하잖아. 그걸 교회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쓰고 라고 하시더군요. 네 어머님, 그런데요? 그게 생각만 조금 달리하면 참 현명한 생각 같아. 나한테는 고작 10분의 1이지만 누군가한테는 그게 아주 뜻깊게 쓰이고 말이야.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니? 내 말은 너도 우리 아들 만나기 전에는 결혼 생각이 없었다면서 우리 아들이 그래도 참 착하고 성실하잖니? 그런 배필 만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운이야. 너는 네 시댁이 마음에 안 들진 몰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참 잘났어. 그러니까 너도 고마운 마음을 갖고 그런 남편을 보내준 네 시댁에 조금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건 어떠니? 시어머니라고 시누이라고 편견만 갖지 말고 말이야.
어머님, 저는 시댁에 나쁜 감정 없었어요. 다만, 그래, 네 마음도 알아. 그치만 우리가 돈이 없는 걸 뭐 어떡하겠니?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라고. 그 말에 헛웃음이 나더군요. 그래서 11조 얘기는 왜 꺼내셨냐고 물으니 어머님이 화답하시며 기독교인이 11조를 내면 더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게 된다고 하더라. 그러면 낸 돈만큼 더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좋은 일이 생긴다더구나. 너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매달 네 월급 10% 정도만 우리한테 보내주면 얼마나 서로에게 좋겠니? 너는 고작 10%지만 우리는 그걸로 소고기도 사 먹을 수 있고 네 신우 운동화도 사 신을 수 있고 또 너한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도 들겠지? 시집살이 당할 일도 없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니? 라고 하시는데 진짜 기가 차더군요. 정작 시어머님은 기독교 전혀 아니십니다. 종교 없으세요. 그러신 분이 11조 운운하면서 저한테 좋은 마음으로 기부하듯 시댁에 돈을 내라고 하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죠. 어머님, 제 월급의 10%면 한 달에 65만 원 정도예요. 남편도 지금 50만 원 다달이 내고 있는데 저까지 매달 드리라고요? 저희는 그럼 돈 언제 모아서 집 사나요? 얘기가 계속 도돌이표 마냥 돌아가는구나. 물론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리고 너희 친정에서 전셋집도 해주셨는데 뭐가 문제야? 집 장만이 급하면 지금이라도 전세금 빼서 빌라를 매매해. 그럼 되잖니? 이렇게 완벽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제 정신까지 이상해지는 듯한 느낌에 그냥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 그리고 막내 신우한테까지 전화가 계속 오더군요. 아예 안 받았습니다. 그러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결혼식 때 딱 한 번 본 둘째 신우였습니다. 새언니, 저 아영이인데요. 얼핏 얘기 듣자 하니 지금 제대로 당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지금이라도 도망가세요. 저 다달이 50만 원만 보내는 거 아니에요. 제 월급 반 이상 보내고 있고 안 보내면 엄마가 제가 다니는 병원 찾아와서 제 머리채 잡아요. 그게 너무 창피해서 매달 100 얼마씩 보내는 거예요. 오빠는 철밥통이니까 관두면 안 돼서 엄마가 못 건드리는 거고요. 막내 동생이랑 엄마는 한패예요. 둘이 돈 펑펑 쓰면서 놀러 다녀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랑 동생한테 당하면서 살았고요. 우리 아빠가 사기당해서 가진 돈 몽땅 날렸다고 그러죠? 그거 우리 엄마가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외제차 사고 명품 사고 그러다 망한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눈앞이 하얘지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둘째 신우는 이어 언니 너무 불쌍해서 그 전에 미리 말해주고 싶었는데 상관하려고 해도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얘기 대충 들으니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말해드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도망가세요. 라고 하고 끊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잠시 숨을 고르다 바로 조퇴를 하고 남편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놀란 토끼 눈을 뜨고 1층 로비로 내려오더라고요. 둘째 신우한테 들은 말부터 확인했습니다. 어머님이랑 막내 신우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외제차 사고 사치 부린다며? 제가 말하자마자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하더군요. 아니라고 부정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누구한테 들었는지부터 궁금해하는 거 보니 기가 찼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게 뭐가 그리 대수인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아. 그럼 된 거잖아. 네가 결혼한 건 우리 엄마랑 내 동생이 아니라 나잖아. 뭐가 문제냐고. 남편은 오히려 더 화를 내며 저더러 또 예민하다. 자꾸 어리석은 판단을 한다 어쩌고 하면서 뭐라고 하더군요. 더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요. 그랬더니 자기는 절대 이혼 안 해줄 거라고. 할 거면 위자료 1억을 달라고 하더군요. 진짜 제가 알던 그 남자가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180도 변해버리더군요. 그 직후 남편이 시댁에 말했는지 시어머니한테 카톡으로 폭언이 엄청 쏟아졌습니다. 겨우 그 60만 원 아까워서 우리 아들 이혼남 만들 생각이냐며 자기가 왕년에 좀 놀았는데 후일이 두렵지도 않냐더군요. 그 말에 저도 눈이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대로 차 끌고 시댁으로 갔어요. 갔더니 시어머니만 계시더군요. 제가 씩씩거리며 카톡으로 보낸 내용 다시 말씀해보라니까 뭐 그래 나 왕년에 좀 놀았다.
너 나한테 매운맛 좀 당해볼래? 라고 하시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시더군요. 아주 간단하게 그 손목 꺾어버리고 시어머니를 소파 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왕년에 좀 노셨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놀고 먹고 하면서 이렇게 며느리한테 빌붙으면서 사시게요? 그만 좀 놀지 그러셨어요. 무식하게 힘만 세가지고 나 같으면 이 힘으로 밖에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하겠네.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저한테 또 달려들 듯 하더라고요. 가뿐하게 밀어버렸습니다. 저 마르긴 했지만 힘 꽤 세거든요. 어릴 때 검도도 8년 정도 했었고요. 어머님이 저한테 달려들면 그대로 밀어버리고 다시 일어나면 또 밀어버리고 그렇게 몇 번 했더니 나중에 엉엉 울면서 주저앉으시더군요. 그러게 좀 똑바로 살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다 그 모양이지. 아들이 뭐 착하고 성실하다고요? 그 새끼도 똑같던데요. 사기치는 게 아주 전문가 수준이던데. 나 사기 결혼으로 소송 걸려고요. 어디서 작정하고 여자 인생 하나 망치려 들어. 내가 당하고 있을 것 같아? 라고 소리치며 한 번만 더 저한테 연락하거나 이혼에 방해되는 짓 하면 아들 회사에 대자보 붙이겠다고 했어요. 아들이 보내주는 돈마저 끊기고 싶지 않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했더니 아무 말 안 하고 울더군요. 그렇게 씩씩대며 시댁에서 나왔고 저는 바로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어차피 협의 이혼은 안 될 것 같길래 바로 포기하고 시댁의 폭언, 남편의 방임 등의 증거를 긁어 모아 제출했습니다. 제가 승소했고 위자료 3천만 원 제시했는데 기각되어서 1,700만 원 정도로 끝났고요. 그걸로는 만족이 안 되길래 사람 써서 남편 직장에 소문 싹 퍼뜨렸습니다. 집 담보로 대출받고 뻑하면 사채 써서 이자 만들어가며 명품 사고 외제차 사고 팔고 하는 정신 나간 집안 숨기고 결혼한 것도 모자라 180도 변한 그지 같은 놈이니 소개팅 주선도 하지 말라고요. 그놈은 이혼한 거 숨기려고 저랑 이혼 소송 중에도 결혼 반지도 여전히 끼고 다녔던 모양인데 아주 개망신 당했죠. 그리고 그놈 우리 집에서 쫓아낼 때 친정 부모님이 오셔서 욕 대판 먹이고 내보냈습니다. 천하의 미친놈이라고요. 아빠가 신고 있던 슬리퍼로 전 남편 뒤통수를 세게 강타한 뒤 이러시더군요. 어떠냐? 너도 뒤통수 맞아보니까 아프지? 우리도 그렇다. 이 호로 새끼야! 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 제 결혼 생활이네요. 전시무한테 받은 금목걸이 팔아 술이라도 사 먹으려고 금은방에 갔더니 세상에 가짜더군요. 아주 가지가지 하던 집안이더라고요. 돈이 없는 건 죄가 아닙니다. 100% 만족할 만한 결혼 상대자가 어디 있겠어요. 시댁이 금전적으로 부족한 거 알면서도 결혼한 이유는 영원히 내 편이 되어줄 거라 맹세한 남편, 그리고 다정히 잘해줬던 시댁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꿈에서 깨어나 버린 듯 하지만 시간을 더 끌지 않았고 또 아이를 갖기 전에 끝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